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은 일단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약간 좀 혼종 같아요. 미국 시장도 혼조 모습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0.7% 정도 일단 0.07% 정도 강보합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카시카리를 비롯해서 지역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 그리고 이제 앨런 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 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업은행의 리스크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미국 경제가 약간의 뇌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젠가 우리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반등 포인트 근처까지는 일단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요. 채널이죠, 그렇죠? 반등 포인트 언제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반등 포인트 이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에서는 CSI 300 지수를 보면은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일단은 올라섰습니다. 지금 저항 부분을 보고 있는 건 한 3,344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항 근처까지 일단 지금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일 부분이 되면 이제 돌파를 할 건지 못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과 커플링을 보였던 가장 주된 요인으로 뭘 보고 있냐면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 얘기들은 계속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저기 아니고, 잠깐만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비중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쪽 교육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교육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교육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여러 부분의 수치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그래도 무시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하고 한국 간의 교육 비중 자체가 1992년도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을 봤을 때 지금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교육량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무시는 못하죠.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 글로벌에서 외국인들이 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에서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엑소더스 한다,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일단 했었는데,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 자금 자체는 인도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부양책들을 많이 썼었죠, 그렇죠? 중국의 경제 부양책을 좀 많이 써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런 경제 부양책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좀 긍정적인 중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한 4%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적절한 부양책이 일단은 좀 가미가 된다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 5%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국제금융협회에서 일단은 얘기가 일단 나왔고요. 지금 한 19개 정도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도 뭐 한 300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중국이 이제 지금 뭐 부양책을 펴는 거지상으로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양회입니다. 양회인데, 중국의 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적,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데, 이 두 가지가 양이죠, 그렇죠? 양과 하면 두 개인데, 그래서 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회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4일날 개막을 하고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일날 일단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중국 경기 자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대감은 사실은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설 연휴가 지나면은 2월 중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2월 중순 아니네. 15일이 넘어야 중순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거의 중순 근처로 가고,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은 기대감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이 조금 묘했어요. 오늘 시장은 뭐로 좀 묘했냐면, 원래 우리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금융 섹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상사, 지주 이쪽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약간 그 부분이 다시금 뭐 반등을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PBR 업종 때문에 눌려서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약간 좀 들어왔고, 근데 이 수급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한 애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그냥 다 막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심지어는 오늘 초전도체도 좀 반등이 아니죠.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데, 우리 지금 검색식에 종목을 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이게 잡혀가지고 오늘 또 재밌게 매매도 했었고, 파워로직스도 오늘 오전에 갑자기 잡혔어요. 그래서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했는데, 뭐 하긴 했어요. 돈 되는 건 우리는 다 하니까. 하지만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죠. 이건 지분 관계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대감에 오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에코프로 액면 분할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그랬나요? 2차전지 쪽으로도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차전지도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의 차익 실현 매물, 여분이 이게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보여드릴까? 엔비디아가 좀 멈췄는데 계속 상승을 하다가 요번에 저가 한번 깨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한번 멈춰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우리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대를 했었던 반도체는 조금 약세였고, 2차 전지하고 그다음 초전도체, 그렇죠? 리튬,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허실적 이 부분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죠. 특히 지금 초전도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지금 트레이딩 타이밍을 주니까 하고는 있는 건데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는데, 다음 달에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LK99 논문 저자가 다음 달에 초전도체 관련돼서 논문 발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거래소 시장에서 그걸 한번 했었어요. 이게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잡았던데, 보통은 시장이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가다가 요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추세가 하락으로 가다가 상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요 타이밍이 있죠.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주가 멈추고 밀렸다가 이렇게 가서 요날 요거 돌파하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바뀌었거든요. 상방으로 바뀌었는데 상방으로 바뀔 때 이제 은행주, 금융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흐름을 잡았단 말이지. 근데 금융주는 보통 전문가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금융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 금융주가 도니까 저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보니까 주도주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이 주도주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전망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누가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각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자료 자체가 그다지 원래 전망 자체가 좋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일단 전기차는 약간 물 건너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부분 자체를 약간 좀 선회를 좀 해서 ESS 있죠? 우리 이제 태양광 풍력이가 할 때 에너지 정장 장치로 사용하는 ESS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이제 바꾸려고 오늘 처음으로 터치했는 날인데, 이 터치할 때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세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수급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내일 만약에 지수가 820포인트를 뚫으면서 기준 자체가 820포인트를 만약에 뚫으면서 만약에 2차 전지가 그 뚫는 부분을 코스닥 시장이 820 뚫는 부분에 2차 전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2차 전지 버려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수급으로 몰아올릴 때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질 때 가치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뭐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 생각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몸을 좀 맡겨놓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희도 느낌이 검색시 가지고 매매 부분을 아예 단기 매매 그렇죠? 아예 단타 오늘 사고 오늘 팔고 뭐 오늘 사고 이틀 있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이번 1월 달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그만큼 시장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또 방향을 잡으면 이제 이전에 코스피 시장에 이제 은행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들처럼 일정 기간 동안 쭉 뻗는 종목이 또 나올 거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피에서 그거 놓치신 분들은 코스닥에서는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분들도 다시 한번 더 그룹핑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추세 움직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일단 보면은 에코프로 보도록 하죠. 이것도 되긴 한데 갑자기 떴네요,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5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한번 돌파를 한번 했었고요, 그렇죠? 한번 했었고 오늘 다시금 올라서면서 지금 부분의 흐름 자체는 요거 49만 4천 원 일단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여기 지금 시장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때문에 일단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대부분 하죠. 그러면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왜 오른 걸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모양 자체를 만들었어요. 76만 4천에서 44만 9천 원까지 얘는 이제 반토막 정도 나고 난 다음에 오늘 흐름을 보면 오늘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쵸? 조금 아쉽긴 한데 정확하게 여기 고점을 따져보면 고가가 44만 9,500원이고 오늘 종가가 44만 9,500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격이 있죠. 46만 원에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일단 추세 전환이거든요. 추세 전환이니까 이거는 포스코는 철강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보통 뭐 철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흐름은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는 거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JENM도 흐름을 조금 돌리고는 있어요. 돌리고는 있는데 이건 기술적 반등이긴 합니다. 기술 반등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그래서 이 세 종목 일단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추세를 돌리면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싸움이니까 잘 한번 종목들 찾아서 우리 초이스 한번 잘 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수익 한번 극대화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은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봐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 방송 종료합니다.